상대성 이론에 따라 중력은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양의 표면에 있다고 한다면 태양의 표면은 지구보다 더 강한 중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누군가가 태양에 있는 우리를 보게 되면 지구보다 시간이 0.00000212초 정도 느리게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듯 중력은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력이 약한 곳, 정말 극단적으로 중력이 0인 곳에서는 어떨까요? 이곳에서는 지구를 기준으로 시간이 정말 미친 듯이 빠르게 흘러가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구를 기준으로 하자면 중력이 플러스 방향으로는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 있지만 마이너스 방향, 작아지는 쪽으로는 0까지밖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즉 지구를 기준으로 시간이 멈추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중력은 한없이 커질 수 있지만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100배, 1000배로 흐르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는 작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중력이 0인 곳에서는 지구보다 아주 조금 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기죠. 중력이 시간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건 알겠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성 이론의 가장 핵심인 광속 불변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광속 불변의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의 속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인데요. 시속 60km로 지나가는 차가 정지한 운동 상태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시속 60km로, 이 차를 시속 30km로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차의 속도가 시속 30km로 변하는 것과는 다르게 빛의 속도는 정지해 있는 사람에게도 빛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도 항상 같다는 법칙이죠. 이 법칙으로 인해 우주에는 오직 빛의 속도만이 절대적이고 광속을 제외한 모든 것, 시간까지도 상대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속도와 마찬가지로 정지해 있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기차와 멈춰있는 기차 안에서 빛이 천장과 바닥을 왕복하게끔 만든 다음 이 빛이 왕복 운동을 했을 때를 1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정지해 있는 기차 안에서는 빛이 직선으로 움직이게 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빛은 기차를 따라 움직이게 되면서 비스듬하게 움직이게 되죠. 빠르게 움직이는 기차 안의 빛이 정지한 기차의 빛보다 더 먼 거리를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죠? 이 두 기차를 잘 보면 멈춰있는 기차와 빠르게 등속 운동을 하는 기차에서 일어나는 일이 각각 다른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바로 이 부분에서 광속 불변의 법칙이 필요한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빛이 왕복으로 움직였을 때를 1초라고 한다면 멈춘 기차보다 움직이는 기차에서 이동하는 빛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므로 기차의 천장과 바닥을 왕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설명할 때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빛의 속도가 변했기 때문에 더 먼 거리를 이동해도 시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광속 불변의 법칙으로 설명한다면 빛의 속도가 아니라 시간의 길이가 변했다, 시간이 더 느려졌다고 설명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우리는 광속 불변의 법칙을 받아들였으니까 당연히 이 현상을 시간이 변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빠르게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도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으므로 이 안에서 천장과 바닥을 오가는 빛을 보는 사람은 빛이 더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조금 더 직관적으로는 이 빛을 천장과 바닥이 아니라 움직이는 기차의 가운데서 양쪽으로 빛을 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멈춰있는 사람이 이 빛을 보게 되면 기차를 따라가는 빛이 기차의 앞부분에 더 느리게 닿는 걸 볼 수 있지만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이 빛을 본 관찰자는 기차의 양쪽 끝에 빛이 동시에 닿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기차 안의 시간이 멈춰있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긴 하지만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기차가 광속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등속 운동을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중력이 왜 시간을 변화시키는지도 쉽게 알 수 있죠. 보통 우리는 중력을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라고 표현하지만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은 그저 시공간의 휘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쫀쫀한 천 위에 무거운 물체가 올라갔을 때 다른 물체들이 이 휘어진 경사를 따라 움직이게 되면서 마치 서로를 당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힘이 바로 중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다는 건 지구가 만들어 놓은 시공간의 경사를 따라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구의 중심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큰 중력을 받게 되는 것도 시공간의 휘어짐이 천이 눌려 있는 것처럼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력이 더 강한 곳일수록 더 심한 경사,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어 지구가 만들어 놓은 경사를 타고 있는 우리의 경우 지구의 중심을 향해 9.8의 m/s 제곱만큼 1초에 초속 9.8m씩 가속하며 떨어지고 있고요. 지구보다 더 심한 경사를 만드는 태양의 표면에서는 273.9m/s의 제곱만큼 가속할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간의 길이가 더 늘어났던 것처럼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중력이 약한 곳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느려진다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단순하게 아까 봤던 기차를 엘리베이터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멈춰있는 엘리베이터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한 다음 이 엘리베이터의 한쪽 벽에서 빛을 쏴서 다른 벽에 부딪힐 때를 다시 1초라고 해보죠. 이 경우 멈춰있는 엘리베이터의 빛은 직선으로 움직이지만 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쏜 빛은 엘리베이터와 함께 움직이며 비스듬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이는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의 시간이 멈춰있는 엘리베이터보다 상대적으로 지연되었음을, 더 느리게 흘러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더 심한 경사, 더 강한 중력을 가지는 곳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곳에 있는 사람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흘러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내용입니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는 다르게 가속 운동을 하는 일반적인 상황,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죠. 어쨌든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 지구의 표면을 기준으로 지구보다 중력이 더 약한,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떨어질 수 있는 명왕성 표면에서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명왕성 표면의 시간은 지구의 표면보다 약 6.87에 10의-10 제곱초 정도로 아주 조금 더 빠르게 흐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를 다시 이용해 중력이 0인 곳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곳에서의 시간은 지구의 표면을 기준으로 약 0.0000000695초 정도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보다 더 강한 중력,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곳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보다 더 빠르게 시간이 흐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태양보다 질량이 315배나 무거운 항성인 R136A1을 다시 기준으로 잡아보자면 이곳에서의 시간은 지구의 표면보다 약 2.267에 10의-5제곱초만큼 태양보다 10.5배 정도 더 느리게 흐르고요. 이번에는 R136A1을 기준으로 잡으면 중력이 0인 곳의 시간은 R136A1보다 2.226의 10의-5제곱초 정도 더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지구와 비교해 보자면 중력이 0인 곳의 시간이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32,041배 정도 더 빠르게 흐르는 거죠. 이렇듯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시간의 길이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지구를 기준으로는 중력이 없는 곳의 시간이 정말 미친 듯이 빠르게 흐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중력이 0인 곳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모두 예상하고 있었겠지만 이런 공간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 1m의 길이를 가지는 시공간의 천과 1km의 길이를 가지는 시공간의 천이 있다고 하고요. 이곳에 다시 볼링공과 같은 무거운 물체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이 시공간이라는 천의 끝부분을 잘 보면 길이가 더 짧은 천의 끝부분이 길이가 더 긴 천의 끝부분보다 더 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력이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길이가 더 짧은 천의 끝부분이 더 휘어져 있으므로 이곳의 중력이 길이가 더 긴 천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와 동시에 천의 길이나 가운데 놓인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없이 중력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중력은 거리에 따라 약해지긴 하지만 절대로 0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우주에 지구만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우주의 끝까지 지구의 중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하긴 하겠지만 중력이 0인 곳은 실제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중력은 시공간의 휘어짐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은 시간과 공간은 물체가 가진 질량만큼 휘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시간이 왜곡되며 중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중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단순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느려지는 것처럼 강한 중력, 휘어짐이 심한 곳에서는 이 시공간의 경사를 따라 물체의 속도가 빨라져 상대적으로 중력이 약한 곳에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 이곳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반대로 관찰자가 있는 곳보다 상대적으로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시공간의 휘어짐이 만든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체의 속도가 느려지며 관찰자와 비교해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중력이 0인 곳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치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구를 기준으로 중력은 한없이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중력이 0까지만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의 시간은 지구보다 약 6.95의 10의 마이너스 10제곱초만큼만 아주 조금 더 빠르게 흐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적인 중력의 차이가 큰 곳, 예를 들어 태양보다 약 315배나 무거운 R136A1의 표면에서 중력이 0인 곳을 본다면 지구에서 이곳을 볼 때보다 시간이 32,041배 정도 더 빠르게 흐르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지구를 기준으로 중력이 0인 곳의 시간은 아주 조금 더 빠르게 흐른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상대성 이론에 따라 사실 중력이 0인 곳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이 지구와 비교해 빠르게 흐르는 걸 느낄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간이 항상 상대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시간은 늘 더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더디고 가능성이 낮아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이는 그저 상대적인 시간일 뿐 우리의 시간은 항상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 조급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시간을 보며 여유있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